피터팬 제5장 섬이 현실이 되다. 피터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며 네버랜드는 다시 생명으로 깨어났어요. 우리는 대과거를 써서 깨어났다고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깨어났다보다 깨어났어가 더 자연스럽고 피터도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가 없을 때 섬의 일들은 되게 조용했어요. 요정들은 아침에 1시간쯤 더 자고 짐승들은 새끼를 돌봤고 인디언들은 6낮과 6밤 동안 배불리 먹었죠. 해적들과 잃어버린 소년들이 만나면 그냥 서로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게으름을 싫어하는 피터가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면 섬 전체가 생명으로 들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섬의 주요 세력들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잃어버린 소년들은 피터를 찾아 나섰고, 해적들은 잃어버린 소년들을 찾아 나섰고, 인디언들은 해적들을 찾아 나섰고, 짐승들은 인디언들을 찾아 나섰죠. 그들은 섬을 빙빙 돌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소년들을 제외한 모두가 피를 원했는데, 소년들은 보통 그걸 좋아했지만, 오늘 밤은 그들의 선장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섬의 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숫자가 들쑥날쑥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규칙에 어긋난다고 피터가 솎아내기도 하죠. 그래도 이때는 쌍둥이를 둘로 쳐서 6명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사탕수수 사이에 누워서 그들이 한 줄로 몰래 지나가는 걸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각자 손을 단도 위에 얹고 있어요. 피터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닮는 걸 금지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곰 가죽을 입었어요. 그 가죽 속에서 그들은 너무 둥글고 털이 많아서 넘어지면 굴러가곤 했죠. 그래서 그만큼 발걸음은 아주 조심스러워졌어요. 처음 지나가는 이는 툴즈예요. 그는 용감한 무리 중에서도 가장 불운한 편이었지요. 그가 큰 모험을 겪을 일은 적었는데 그건 중요한 일들이 그가 모퉁이를 돌아선 바로 그때마다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조용해질 때쯤 그는 장작을 줍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면 친구들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곤 했죠. 이런 부르는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우울함을 줬지만 성격을 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달콤하게 만들어서 그는 소년들 중 가장 겸손한 아이였어요. 불쌍하고 친절한 툴즈여. 오늘 밤은 공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모험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조심하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당신을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요. 툴즈여, 오늘 밤 장난을 꾸미려는 요정 팅크가 도구를 찾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소년들 중 가장 쉽게 속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팅커벨을 조심하세요. 그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손가락 마디를 깨물며 지나가요. 다음으로 오는 이는 명랑하고 쾌활한 립스예요. 그 뒤를 따르는 이는 슬라이틀리인데 그는 나무에서 호루라기를 깎아 자기 곡조에 맞춰 황홀하게 춤을 춰요. 슬라이틀리는 소년들 중 가장 자만심이 강한 편이에요. 그는 잃어버리기 전 날들을 기억한다고 생각해서 그 예절과 관습을 떠올리며 코끝에 불쾌한 기울기를 갖고 있죠. 컬리가 4번째로 와요. 그는 말썽꾸러기예요. 피터가 엄하게 이 일을 한 자는 나서라고 말하면 컬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을 내놓아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가 했든 안 했든 반사적으로 나선답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가 따라와요. 그들은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쪽을 묘사해도 틀리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요. 피터는 쌍둥이가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고, 피터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무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늘 서로에게 사과하는 듯이 가까이 붙어 다니며 만족스러워하려 했었죠. 소년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잠시 후 그러나 긴 시간이 아니에요. 섬에서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해적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기 전에 그 소리를 먼저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리는 항상 똑같이 무서운 노래예요. 항해를 멈춰라. 정지하라. 요호 멈춰라. 우리는 해적질을 하러 간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총에 맞아 헤어진다면 우리는 확실히 아래에서 만날 것이다. 사형장 부두에 한 줄로 매달린 것들보다 더 악당 같은 무리는 없었어요. 거기 조금 앞서서 끊임없이 머리를 땅에 대고 듣고 있는 잘생긴 이탈리아인 체코가 있었고 그의 귀에는 장식처럼 은하가 달려 있었어요. 그는 가오의 교도소 총독의 등에 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자였지요. 그 뒤에는 거대한 흑인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 이름을 가졌는데
어두운 피부의 어머니들이 과두조모 강둑에서 아이들을 겁줄 때 남긴 이름들이 그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빌 주크스가 있었는데 그의 몸 구석구석에 문신이 있었고 그는 플린트로부터 왈러스호에서 육중한 벌을 받았지만 그 금화자루를 놓지 않았어요. 또 쿡슨이 있었고 블랙 머피의 형제라고도 했지만 증명이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신사 스타키가 있었어요. 그는 한때 공립학교의 보조교사였고 여전히 살인 방식에 있어 우아함을 잃지 않았어요. 스카이라이츠, 모건의 스카이라이츠도 있었고요. 아일랜드인 가판장 스미는 기묘하게 상냥한 남자였는데 말하자면 모욕 없이 찔렀고 후크의 선원 중에서 유일한 비국교도였어요. 누들러는 손이 뒤로 고정되어 있었고 로버트 멀린스와 알프 메이슨과 스페인 본토에서 오랫동안 알려지고 두려움을 산만한 다른 악당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두운 배경에서 가장 검고 큰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후크였죠. 그는 자신을 그렇게 불렀고 바다 요리사가 그를 두려워했다고 전해져요. 그는 부하들이 끌어오는 거친 마차에 편히 누워 있었고 오른손 대신 쇠갈고리를 달고 있었어요. 그 갈고리로 그는 끊임없이 부하들에게 더 속도를 내라고 재촉했죠. 그 무서운 남자는 그들을 개처럼 다루고 불렀고 개처럼 그들은 그에게 복종했어요. 그의 외모는 시체처럼 창백했고 검게 그을렸어요. 머리는 긴 곱슬로 차려입었는데 조금 떨어져 보면 검은 양초 같았고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특이한 위협적인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의 눈은 물망초빛 파란색이었고 깊은 우울이 있었어요. 그가 갈고리를 찔러 넣을 때를 빼고는요. 그때는 눈 안에 두 개의 붉은 점이 나타나 섬뜩하게 빛났죠. 태도에는 대귀족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그는 심지어 누군가를 찢을 때조차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명성 있는 이야기꾼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는 정중할 때보다 더 사악한 적이 없었고 그게 아마 교양의 가장 진정한 시험이었을 거예요. 욕을 해도 말투는 우아했고 태도의 품격은 그가 선원들과는 다른 부류임을 보여줬죠. 그는 불굴의 용기를 지녔지만 유일하게 피하는 건 자신의 피를 보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 피는 걸쭉하고 특이한 색이었다고 하죠. 옷차림은 다소 찰스 2세 시대를 흉내내는 편이었어요. 그의 경력 어느 초기에 불운한 스튜어트 가문과 이상하게 닮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입에는 그가 고안한 홀더를 물고 있어서 한 번에 두 개의 시가를 피울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쇠갈고리였어요. 이제 우리 해적 하나를 죽여서 후크의 방식이 어떤지 보여줄게요. 희생자는 스카이라이츠예요. 그들이 지나갈 때 스카이라이츠가 서투르게 비틀거리며 그의 레이스 칼라를 구겨놓아요. 그 순간 갈고리가 튀어나오고 찢어지는 소리와 한 번의 비명이 나죠. 그리고 시신이 옆으로 걷어차이고 해적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갑니다. 그는 심지어 입에서 시가를 빼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피터팬이 맞서 싸워야 하는 무서운 남자예요. 누가 이길까요? 해적들의 뒤를 따라 보통 경험 없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길을 조용히 내려오며 인디언들이 왔어요. 그들 각자 눈을 부릅뜨고 토마호크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벌거벗은 몸은 물감과 기름으로 번쩍였고 그들 주위에는 두피가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소년들의 것이기도 했고 해적들의 것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피카니니 부족이어서 더 온화한 델라웨어족이나 휴런족과는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선두에서 네 발로 기어가는 것은 큰 작은 표범이었어요. 그는 너무 많은 두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지고 가기가 조금 불편했죠. 뒤를 따르는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에 타이거 릴리가 있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똑바로 서 있었고 자기 권리로 공주였어요. 어두운 피부의 디아나들 중 그녀가 가장 아름답고 피카니니들 사이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죠. 그녀는 번갈아 교태를 부리고 차갑고 열정적이었어요. 그 같은 여인을 와이프로 맞이하지 않을 용사는 없겠지만 그녀는 손도끼로 재단을 막아내곤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조금도 소리내지 않고 지나가는지 관찰해보세요.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그들의 다소 무거운 숨소리예요. 사실 그들은 과식한 탓에 지금은 조금 살이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빠질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그들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되었죠. 인디언들은 그들이 왔던 것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곧 그 자리는 짐승들로 채워졌어요. 거대하고 잡다한 행렬이었죠. 사자, 호랑이,
곰,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야만적 존재들까지요. 모든 종류의 짐승이, 특히 식인 짐승들이 이 특혜받은 섬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들의 혀는 밖으로 나와 있고 오늘 밤은 배가 고픈 모양이었죠. 그들이 지나간 다음 마지막으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곧 그녀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악어가 지나갔지만 곧 소년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 행렬은 당사자 중 하나가 멈추거나 속도를 바꿀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금세 그들은 서로의 위에 포개지게 될 거예요. 모두 앞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지만 아무도 뒤에서 위험이 기어올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 섬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잘 보여줘요. 움직이는 원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온 건 소년들이었어요. 그들은 지하집 가까운 잔디밭에 몸을 던졌죠. 피터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들 모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키로나 넓이로 볼 때 그들 모두는 선장보다 더 커 보였어요. 나는 해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야. 슬라이틀리가 말했어요. 그의 어조는 그가 전반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게 만들었죠. 아마도 뭔 소리가 그의 말을 방해했는지 그는 서둘러 덧붙였어요. 하지만 피터가 돌아와서 신데렐라 얘기를 더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들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했고 툴즈는 그의 어머니가 분명히 그녀와 많이 닮았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직 피터가 없을 때만 그들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어요. 그 주제는 피터에 의해 어리석은 것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건 립스가 말했어요. 그녀가 자주 내 아버지에게 내 수표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야. 나는 수표책이 뭔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어머니에게 하나 주고 싶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나 나는 숲의 야생동물이 아닌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겠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무시무시한 노래였죠. 요호, 요호, 해적의 삶, 해골과 뼈의 깃바에, 유쾌한 시간 3줄, 그리고 데이비 존스에게로. 즉시 잃어버린 소년들은 그들은 어디에 있던 걸까요?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토끼들도 이보다 더 빨리 사라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말해줄게요. 정찰하러 달린 립스를 빼고 그들은 이미 지하에 있는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곧 보게 될 아주 즐거운 거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보이는 입구도 없고 굴러내면 동굴 입구를 드러낼 큰 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7그루의 큰 나무가 있고 각각 속이 빈 줄기 안에 소년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하집으로 들어가는 7개 입구였어요. 후크가 이 많은 달 동안 헛되이 찾아다녔던 바로 그곳이죠. 오늘 밤 그가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해적들이 나아가자 스타키의 빠른 눈이 닙스가 숲을 통해 사라지는 걸 보았고 즉시 그의 권총이 번쩍였어요. 그런데 쇠갈고리가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죠. 선장님, 놓아주세요. 그가 몸부림치며 외쳤어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는 후크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 목소리는 거칠고 검었어요. 먼저 그 권총을 도로 넣어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죠. 그건 내가 증오하는 소년들 중 하나였어. 나는 그를 쏴 죽일 수도 있었지. 그래. 그리고 그 소리가 타이거 릴리의 인디언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였을 거야. 내 두피를 잃고 싶냐? 제가 그를 쫓아가서 선장님, 불쌍한 스미가 물었어요. 존이 코르크스크루로 그를 간지릴까요? 스미는 모든 것에 대해 유쾌한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었고 그의 커틀라스는 조니 코르크스크루라고 불렸어요. 그가 상처에서 그것을 비틀어대기 때문이죠. 스미의 사랑스러운 특성들을 더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는 무언가를 죽인 뒤 닦을 때 무기 대신 안경을 닦곤 했어요. 조니는 조용한 친구야. 그가 후크에게 상기시켰어요. 지금은 아니야. 스미, 후크가 어둡게 대답했죠. 그는 오직 하나일 뿐이고 나는 7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흩어져서 그들을 찾아라. 해적들은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고 순식간에 선장과 스미만 남았어요. 후크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고 왜인지 우리도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저녁의 부드러운 아름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충실한 갑판장에게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는 길고 진지하게 말했지만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건지 다소 어리석은 스미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이윽고 그는 피터라는 단어를 잡아챘어요.
무엇보다도 휴크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그들의 선장, 피터팬을 원한다. 그가 내 팔을 잘라냈어. 그는 위협적으로 갈고리를 휘둘렀어요. 나는 이로 그와 악수하길 오래 기다려왔어. 오, 나는 그를 찢을 거야. 하지만 스미가 말했어요. 저는 종종 당신이 그 갈고리가 20개의 손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머리 빗고 다른 가정용으로. 그래, 선장이 대답했죠. 만약 내가 어머니라면 나는 내 아이들이 저것 대신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길 기도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쇠손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다른 손을 경멸하는 눈길로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인상을 찌푸렸죠. 피터가 내 팔을 그가 움찔하며 말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악어에게 던졌어. 저는 종종 스미가 말했어요. 당신의 악어에 대한 이상한 두려움을 알아차렸습니다. 악어들이 아니라 후크가 그를 바로잡았어요. 바로 그 악어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죠. 그것이 내 팔을 너무나 좋아해서 스미, 그 이후로 나를 따라다녔어. 바다에서 바다로, 육지에서 육지로 내 나머지를 위해 입술을 하으며. 어떤 면에서는 스미가 말했어요. 그건 일종의 칭찬이죠. 나는 그런 칭찬을 원하지 않아. 후크가 짜증스럽게 짖었어요. 나는 피터팬을 원해. 그 짐승에게 나에 대해 처음 맛을 보여준 자를. 그는 큰 버섯에 앉았고 이제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스미,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죠. 그 악어가 이전에 나를 잡았을 텐데 운 좋게도 그것이 시계를 삼켰고 그것이 안에서 똑딱똑딱 소리를 내서 그것이 나에게 닿기 전에 나는 똑딱 소리를 듣고 도망쳤어. 그는 웃었지만 공허한 웃음이었어요. 언젠가는 스미가 말했어요. 그 시계가 멈출 거고 그때가 되면 그것이 당신을 잡을 거예요. 후크는 마른 입술을 적셨어요. 그래, 그가 말했죠. 그게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이야. 앉아있다가 그는 묘하게 따뜻함을 느꼈어요. 스미, 그가 말했죠. 이 자리가 뜨겁구나.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맙소사, 망치와 집게, 나는 타고 있어. 그들은 버섯을 조사해봤어요. 그것은 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크기와 견고함이었죠. 그들은 버섯을 뽑으려 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욱 이상한 건 연기가 즉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적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굴뚝이야. 그들 둘 다 소리쳤죠. 그들은 정말로 지하집에 굴뚝을 발견한 거였어요. 적들이 근처에 있을 때 버섯으로 굴뚝을 막는 건 소년들의 관습이었어요. 거기서 연기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소년들이 자신들의 은신처에서 아주 안전하다고 느끼며 유쾌하게 제잘거리고 있었던 거죠. 해적들은 음침하게 그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버섯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7나무의 구멍들을 주목했죠. 너, 그들이 피터팬이 집에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나? 스미가 조용히 속삭이며 조니 코르크스크루를 만지작거렸어요. 후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서 있었고 마침내 오싹한 미소가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 번졌어요. 스미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죠. 계획을 말해보세요, 선장님. 그가 열심히 외쳤어요. 배로 돌아가서 후크는 이를 갈며 천천히 말했어요. 즐거울 만큼 크고 풍성한 케이크를 굽는 거야. 위에는 초록 설탕을 얹고 아래에는 오직 하나의 방만 있을 거야. 굴뚝이 하나뿐이니까. 그 어리석은 두더지들은 각자 문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아차릴 만큼 분별력이 없었어. 그건 그들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지. 우리는 그 케이크를 이너서코의 해안에 놓을 거야. 이 소년들은 항상 거기에서 수영하며 인어들과 놀고 있으니까. 그들은 케이크를 발견하고 개걸스럽게 먹을 거야. 어머니가 없어서 풍성하고 축축한 케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말이야.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엔 공허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죠. 아, 그들은 죽을 거야. 스미는 점점 커져가는 감탄으로 들었어요. 그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사악하고도 훌륭한 계책이야. 그가 외쳤고 그들의 환희 속에서 해적들은 춤추고 노래했어요. 항해를 멈춰라. 정지하라. 내가 나타나면 두려움으로 그들은 사로잡힐 거다. 내 뼈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 후크와 발톱을 흔든 뒤엔 그들은 그 구절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다른 소리가 끼어들어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나뭇잎 하나 떨어뜨리면 질식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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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후크는 떨며 서 있었고 한 발을 공중에 들었어요. 악어다. 그가 헐떡이며 소리쳤고 뛰쳐나갔어요. 그의 가판장이 뒤따랐죠. 그것은 정말 악어였어요. 악어는 인디언들을 지나쳤고 그들은 이제 다른 해적들을 쫓고 있었어요. 악어는 후크를 따라 스며들었죠. 다시 소년들이 밖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밤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곧 닙스가 숨을 헐떡이며 그들 한가운데로 달려들었고 늑대 무리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추격하는 늑대들의 혀는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은 끔찍했죠.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닙스가 땅에 쓰러지며 외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 끔찍한 순간에 그들의 생각이 피터에게로 향한 건 피터에게 큰 칭찬이었어요. 피터라면 무엇을 할까? 그들이 동시에 외쳤죠. 거의 같은 숨결로 그들이 외쳤어요. 피터라면 다리 사이로 그들을 볼 거야. 그리고 나서 피터가 할 일을 하자. 그건 늑대들을 무시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었어요. 한 소년처럼 그들은 몸을 구부려 다리 사이로 보았고 다음 순간 비록 긴 순간처럼 느껴졌지만 승리는 빨리 찾아왔어요. 소년들이 그 끔찍한 자세로 나아가자 늑대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거든요. 이제 닙스가 땅에서 일어났고 다른 이들은 그에 응시하는 눈이 여전히 늑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본 건 늑대가 아니었어요. 난 더 놀라운 걸 봤어. 그가 외쳤고 소년들이 얼른 그를 둘러쌌어요. 커다란 흰 새야.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어떤 새 같아? 모르겠어. 닙스가 경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지쳐 보이고 날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며 불쌍한 웬디라고 말하는 것 같아. 불쌍한 웬디? 기억나. 슬라이틀리가 바로 말했어요. 웬디라고 불리는 새들이 있어. 와, 오고 있어. 컬리가 하늘의 웬디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웬디는 이제 거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애처로운 외침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팅커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려왔죠. 질투에 불타는 요정은 이제 우정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사방에서 희생자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녀가 닿을 때마다 사납게 꼬집었죠. 안녕, 팅크, 놀란 소년들이 외쳤어요. 팅크의 대답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피터가 너희에게 웬디를 쏘라고 했어. 피터가 명령했을 때 의문을 품는 건 그들의 본성이 아니었어요. 피터가 원하는 대로 하자. 순진한 소년들이 외쳤죠. 빨리, 활과 화살. 툴즈를 제외한 모두가 나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고 팅크는 그걸 주목했어요. 그녀는 작은 손을 비비며 소리쳤죠. 빨리, 툴즈, 빨리. 그녀가 소리쳤어요. 피터가 정말 기뻐할 거야. 툴즈는 흥분해서 화살을 활에 끼웠어요. 비켜, 팅크, 그가 소리쳤고 그리고 그는 쐈어요. 웬디는 가슴에 화살을 맞고 땅으로 떨어졌어요.